일단 캐서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민주당도 국힘도 저는 극혐하는 정치 무관여층 중도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자, 계엄의 밤 그날부터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기승전 한동훈을 거론하며 비난. 요 코스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하고는 싸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선 확률을 몇 %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당선 들었어요. 확률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겠죠. 경선에서 당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단일화가 되겠느냐. 경선 통과가 네, 일단 그 이후에 이제 경선 이후에 당선까지 이제 봐야겠죠. 본선은 저는 조금 일단 지금 51대 49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예. 근데 51은 현재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예, 49는 보수 진영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네. 진영 구도로만 봤을 때는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49대 51인데 문제는 뭐냐? 네. 이 49 내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제가 봤을 땐 보수 진영 자체가 4분 5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 그다음에 뭐 중도 보수층, 뭐 어찌 보면 정말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진짜 그 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강경 보수층에서는 뭐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 이런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이 보수 지지층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전선에 어떻게 같이 동참을 시킬 것인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언론에서는 신구룡이라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신구룡.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구룡이 있었거든요. 대선 후보 9명의 후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이제 꼽아 보니까 9명이 태워져가지고 신구룡 시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9명, 10명이 나오건 1차 컷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차 본선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저는 크게 김문수 장관도 저는 나온다고는 보여요. 요즘 워딩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MB 찾아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이분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좀 긴가민가 하다가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김문수,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오세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가 지금 원희룡? 홍준표 아저씨.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너무 떠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일단 있을 것이고 원희룡, 뭐 나경원, 뭐 또 누가 있을까?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의 구도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윤상현 의원이 막 그렇게까지 친윤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그쪽으로 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윤상현 의원은 너무 저는 좀 놀란 게 사실 전당대회 때 저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는 약간 한동훈 대표를 위해주는 그리고 뭔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뭔가 지령받고 온 사람 같지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번 비상계엄 시국에 처음에 근데 또 요즘에는 또 뒤로 빠져 계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4분 5일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규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뭐 경선 자체를 뭐 일단은 통과를 하는 것이 가장 1순위니까요. 1순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 나왔을 때 그 경선의 룰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하든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룰 변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러면 지금과 시간이 너무 동일하게 짧아서. 민심과 당신 50대 50으로 갔을 때 동일하게 뭐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자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없다? 이제 민심과 당심이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솔직히 우리가 놀란 게 63%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 당심에서 그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민심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60몇 %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심과 어떤 그 당심이 거의 커플링이 돼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뭐 당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40만, 40만이면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80만이잖아요.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만, 최소 150, 권리당원 숫자가 150만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100만이 넘어가면 아니면 100만에 근접한다고 하면 거의 민심하고 거의 그게 흐름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예 괴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뭐 그 저번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 할 때도 사람들이 되게 당신과 민심이 괴리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결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을 딱 분석을 해보면 네.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갔다라고 이제까지 보고 있고 그건 뭐냐? 왜 그렇게 하냐? 네. 유권자들 특히나 당원들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선수를 고른다는 그 전략적 판단이 더 앞서게 됩니다. 지금까지야 뭐 누구 싫고 누구 좋고 이런 게 있을 수 감정이 있어요. 막 앞서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내에서 이런 것들이 더 커가는데요. 대선은 다르잖아요. 대선은 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거기는 이재명의 상수죠. 이재명 대표로 뭐 그냥 네. 뭐 거의 다 저는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기서 유일하게 이준석과 서정욱을 전부 다 언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유일하게. 네. 싫어하시겠지만은 거의 그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수의 끝과 끝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보수에 여러분들은 정말 싫어하겠지, 양쪽 다 싫어하겠지만 네. 그쪽에서도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좀 불편해라 하고.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보수 진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해야지만 그나마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이건 조금 더 다음 스텝 얘기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경선을 통과할 것인가. 근데 저는 경선에 있어서도 너무 척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될 게 네, 사실 말씀 주셨던 그리고 이걸 게 다시 그러니까 여기냐면 봉합하기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그 평상시에 대선이면 네. 보통 6개월 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경선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끝나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딱 2개월 안에 경선도 해야 되고 본선도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고 이렇게 하실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선 때 너무 막 치열하게 가버리면 좀 그런 저도 좀 우려가 있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어제였나요? 그 대통령 측에서 무슨 국민 후보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거 질문 나왔습니다. 네. 요거 질문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님께서 오늘 질문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민 대표를 선발해서 대권 주자로 내세운다라고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지금도 보수가 4-4, 5-5 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 결국 이재명에게 헌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갈라진 보수가 봉합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 필패죠. 근데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대통령의 상황을 보니까 네. 대통령이 보수 진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죠. 누군가 윤 대통령 측에서 저런 어떤 아이디어를 분명히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뭐 실행 어떤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없다, 아예 안 된다. 저는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저희 그 패널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그 인용된 이후에 지금도 석동현 변호사가 뭐 옥중 정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된 이후에 그 안에서 대선을 위한 운동을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 할 거다. 그렇죠. 할 수도 그건 있죠. 100%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입을 닫으시고 네. 그냥 존재감을 가장 숨기는 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데 네. 거기서 무슨 한마디 해버리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이 뭔가 이 보수 진영이 네. 약간 좀 정말 이 계란을 쌓아놓은 듯한 그 불안불안한 그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옥중에서 메시지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 대표를 만약에 선발한다라고 하면 네. 옥중에서 이 국민 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대표란 말을 붙이는 건 저희가 붙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국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옥중에서 낼 수 있다. 이것도 대선 국면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김성태 전 의원이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윤 대통령에게 농계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농계가 돼야 한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대표 체제와 같이 네. 뭐 청산을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농계가 잘못 앉는 대상이 이게 보수 진영이면 네. 정말 그 정말 비참한 일이.